좋아요, 구독.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힘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힘이 안 나는 섹터가 있죠. 그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작과 함께 어차피 2차 전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 그렇죠. 약한 상황들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그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차 전지 관련된 지금 악재밖에 없습니다. 악재가 거의 뭐 겹겹이 쌓여 있고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그런 얘기까지 많아요. 에코프로도 첫 번째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급감한다. 네. 그래서 재고가 막 쌓여 있다. 전기차 시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기차 시대 끝났다. 이거는 이제 다 치우고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만 갈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적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겠죠. 네. 뭐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 둔화 나왔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현대차, 기아 실적 지금 당장은 잘 나왔지만 최근에 전기차 가격의 인하와 그리고 이에 따른 수요 둔화가 같이 겹치면서 PRQ가 같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지금 전기차 벤더들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벤더들도 가동 자체를 줄이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부진한 모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뭐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전기차를 타다가 갑자기 내연기관 쪽으로 완전히 돌아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한 거죠. 네. 이런 논리예요. 바이오가 한창 날릴 때 뭐 2015년, 17년, 19년 한창 날릴 때 무슨 얘기했었냐면 뭐 인구 고령화 네. 그러면서 약 더 먹는다. 뭐 뻔한 논리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친환경차 이런 것들이 중요하면서 지금 뭐 침투율 자체가 뭐 10%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친환경차 이런 부분 자체가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지금보다 3년 후, 3년 후보다 5년 후, 네. 10년 후 더 많이 팔릴 거다. 오케이. 그런 부분 반영을 해가지고 2030년 밸류까지 땡겨가지고 막 주가 녹여내고 이랬었잖아요. 네.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3, 4개월 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후유증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주도 섹터였었고 네. 주도 섹터에서 지금 한 걸음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이렇게 2030년까지 반영되어 왔었던 이 밸류에이션에 따른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까지 이어질지가 사실 관건이 되는 거겠죠. 가격은 저희가 모릅니다. 그거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는 거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네. 그런 분위기. 그러면은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이렇게 극한적인 상황으로 오는 이 업황에 대해서 전기차 끝날 정도로까지 생각하는 이런 업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바닥 아닙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아니 사실은. 그럴 정도로 네.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는 그쵸. 이런 때 악재만 겹겹이 쌓이는 역발상으로 보게 되면 역발상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이런 두려움, 네. 이 심리가 가득할 때 두려움에 사서 희망에 파는 네. 이런 전략이 맞을 수는 있는데 네.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보유 피로, 기회 비용. 항상 주식에서 우리가 맨날 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살 수는 없잖아요. 다 물려. 예. 돈이 항상 무한정 샘솟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약된 예산 하에서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가지고 있는 돈은 빤한데 이걸 네. 뭐 3년씩 5년씩 물려 있으면 이게 사실 다른 거 좋아 보이더라도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계좌 열어볼 때마다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 안 열어봐요. 네. 네. 보유 피로 예. 이렇게 옆에서 가리고 봅니다. 가리고 도저히 못 보고 봐도. 예. 누가 또 뭔 얘기 하려고 하면 그딴 소리 하지 마. 차라리 남을 통해서 듭니다. 오늘 에코프로 많이 올랐대. 그래? 하지만 그래? 안 봅니다. 장고는. 네. 어차피 내 매수가보다는 훨씬 신고가 낮기 때문에. 났다는 얘기 나와야 그때 열어보시죠. 그래야 열어보죠. 그래야 네. 열어보시죠. 나 잘 참았다. 네. 예. 근데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시간이 얼마만큼 걸릴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당장 살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네. 아직은 시기상조다. 뭐 뉘앙스는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직접 매수는 아직 못하겠다. 못하겠다. 네. 이렇게 물타기 네. 아니면 신규 트레이딩 네. 뭐 이런 것들 못하겠다. 못하겠다. 네. 예. 그래서 예. 또 배신자인가요? 아니. 아유. 그 얘기 참아 못하겠습니다. 워낙 그냥 유연하게 보신다. 한 달 전에 이미 배신자 소리를 들어가지고 네. 그때 꺾었던 게 그래도 다행히 네. 지금 상황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도 신자신 거죠? 기독교? 갑자기 왜 제 종교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 네.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좀 시장 소리 오늘하고 기도라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라도 좀 이거 갖고 와서 이거 두드리던지. 어떤 종교든 환영합니다. 네. 예. 주가만 올라간다면요. 주가만 네. 올라간다면. 그럼 여기서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요즘에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몬트리얼즈를 상장 준비를 막 하잖아요. 이번 네. 주에 지금 일반 공모청약 진행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전에 기관 공모청약 봤더니 비싸 이러면서 그리고 그것도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가격과 상관없이 들어가겠다. 혹은 네.
보통 우리가 이제 15일, 30일, 뭐 45일, 60일 이런 식으로 락을 걸잖아요. 네. 보호회수를 걸게 되는데 그 보호회수도 거의 안 건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나오면 팔겠다. 나오면 팔겠다. 들어오면 아하, 팔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막판의 취소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마지막에 그쪽에 있는 자문사든 운용사든 공모청약에 썼던 담당자들이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 있잖아요. 야 분위기 어때? 아닌 것 같아. 좀 꺾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가격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 넣었던 수량 자체를 낮춰버리고 그리고 그 실제 락 걸린 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러면 첫날 좀 팔겠다 하는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리고 네. 보니까 그들이 원래 그래요. 이렇게 해서 네. 형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안 해. 그럼 우리가 쇼시- 남이가 이러면서 그럼 우리 쇼시나 칠까? 그럴래? 이러면서 했었는데 안 쇼선 되잖아요, 못 이제. 치잖아. 이제 이제 쇼선 못 못 치잖아요. 치잖아. 그러니까 네. 아이고 배고픈데 그러면 선물 몇 돈 할까? 이러고 있는 이런 분위기. 지금 딱 그래서 이제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분위기 자체는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저보고 네. 너 청약할 거야 말 거야 딱 이거면 네. 균등 받을 정도만 청약할 것 같다. 균등이 4주나 나는데요. 균등 내주예요? 예. 원래는 원래는 딱 그 정도만. 아, 약간 뭐랄까 네. 예전에는 그냥 일단은 질러놓고 네. 최대한 많이 받는 게 그렇죠, 그렇죠. 전략이었다면 네. 딱 균등만 받을 정도로 딱 들어가가지고 최소 청약 수량 있잖아요. 10주인데. 그러니까 10주 예, 최소 청약 수량 예. 그 정도만 들어가서 음, 약간 시장 분위기 반응만 보는 형태로 운수뛰기 한번 띄워보겠다. 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럼-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청약은 못하겠다. 이런 배신자 아유 이런 죄송합니다. 예. 아니 에코프로 뭐 드리얼즈 청약 안 하면 배신자인가? 죄송합니다. 균등 청약은 하겠다. 균등 청약은 하겠다. 예. 네, 예. 균등 청약 정도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에는 악재다.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만한 모멘텀 뭐 이런 부분 자체는 약간은 부재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상장을 하게 되면 우리 뭐 전구체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코스피로 넘어가고 네.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우리가 시나리오 썼던 부분 중에서 네,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머티리얼즈 네. 모멘텀 공백으로 인해서 또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저 에코프로 또 갖고 있던 거 상장 다 하게 되면은 지주사린 카카오처럼 질문 다 하시네.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질문? 아유, 선수끼리인데 자, 빤하죠. 에코프로 제2의 카카오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거를? 어차피 뭐 배신자로 찍혀. 또 이렇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편한 얘기. 예, 뭐 저희 댓글창 막겠습니다 제가. 저 신박한 논리, 네. 신박한 논리가 있었어요. 네, 에코프로가 네. 사실은 원래 지주사로서 보통 경우에는 할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장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다가 곱하기 0.5, 그러니까 네. 50%만 반영을 시켜주고 네. SOTP로 우리가 다 합산을 할 때 네, 그리고 비상장 기업들은 유동성이 없으니까 한 30%나 20% 정도만 그렇죠. 반영을 시켜주고 근데 한창 에코프로가 날아갈 때 무슨 논리가 있었냐면 제가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못해. 어떤 논리였냐면요. 그래 에코프로 BM 지분율 지금 한 40 몇 프로니까 네, 그 40 몇 프로 지분율 곱하기 1.5 네. 지주사 프리미엄 증액이 들어오네요. 네, 지주사 프리미엄 네, 플러스 에코프로 HN 지분 오케이.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2%인가 50%가 좀 넘어가요. 네. 그 지분까지 네. 곱하기 1.5 왜 50% 할증은 처음 봤네요. 할증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신박한 논리였어. 네, 야 이 무식한 새끼들아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또 새끼 나왔네. 그렇지. 예, 오늘 과격합니다 방송이.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올라가는 이유를 모른단 말이야. 에코프로가 지주사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조식이야. 뭐 이러면서 정말 새로운 논리를 폈는데 그때가 고점이었죠. 예. 그렇듯이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곶감 빼먹듯이 이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여타 종목들 쏙쏙쏙쏙 빠져버리면 네, 사실은 할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 크게 할인 받을 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개인은 수급의 길을 물어봐야겠지만 네. 좋은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이슈는 예, 아니다. 카카오처럼 뭐 이런 부분이 노이즈가 크게 생길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릅니다. 카카오랑은 카카오랑은 다르다.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은 카카오는 큐가 한정돼 있습니다. 내수 기업이었어요. 네. 네, 이쪽은 내수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장될 수 있는 건 좀 더 많다고 들어서 카카오처럼 안 된다고 보지만 밸류는 많이 꺾일 거예요. 골드만 리포트 보셨어요? GS. 이번 주 네. 골드만 12만 원짜리? GS 12만 원짜리 리포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노무라가 26만 원이었나요? 네. 노무라 이번 주에 또 관련 리포트 나와가지고 12만 원짜리 리포트 보면서
관련된 가정 자체를 24년하고 27년까지 확 꺾어버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골드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교 대상이 앨범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앨범알 자체도 리튬 생산하는 회사 반쳐도 실적이 확 꺾였는데 지금 신저가 나가고 있잖아요. 신저가입니다. 앨범알도. 어제 조금 올라왔지만 네. 한 3분의 1 토막 났어요 거기도. 네 맞아요. 그런 회사도 아직 수익성 못 찾고 있는데 뭐 양극재 업체가 그렇다고 이렇게 나오는 맞아요. 거죠. 예. 왜냐면 우리가 메탈 가게 하락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네. 리튬, 니켈 이쪽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그렇죠, 쭉쭉쭉 빠지고 있으니까. 반대로 리튬 가격 살아나면은 앨범알은 급등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최상단에 있는 회사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골이 깊었으니까 산은 높을 수 있죠. 네. 뭐 7만 불 작년 이맘때 7만 불이 7만 넘어갔거든요. 불, 예. 그게 이제 톤당 뭐 3만 불 언더로 떨어진 지 꽤 되었죠. 근데 또 중국산 탄산 리튬이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간씩. 이만큼씩. 요만큼씩.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한 150 그 위안 뭐 네. 이렇게 찍었다가 이제 160 위안 뭐 좀 넘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유료까지 결제하세요. 아 되게 그걸 보기 위해서. 원래 그거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산업 관계자들이 보는 거를 결제하셔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네. 분들이에요. 그만큼 열정은 저희가 대단히 높은 건 맞는데 실시간으로 트래킹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요? 근데 그 모르겠습니다. 변곡을 잡겠다는 건데. 네, 그만큼 저희 염원이 크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죠. 주식하시는 분들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를 100만 원에 사신 분이 계십니다. 에코프로 BM도 나 30만 원에 샀어.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네. 그렇죠. 저점하고 고점 따지면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나버린 거죠. 그렇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정도쯤 30만 원에 샀어. 이번에도 또 샀어. 올라갈 때. 네. 이번에 올라갈 때 진짜 뭐 되는 것 같아서 또 샀어라는 분. 그 에코프로 BM이 계속 예.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게 우리가 밸류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업황 그렇죠, 전망도 지금은. 안 좋고. 예,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던 게 개인의 수급이잖아요. 수급? 개인의 수급이 끌어올려 버리니까 막판에 기관이나 외인들이 손 딱 들어가면서 나 지지 딱 치면서 네. 쇼커버 갈 거 상관없이 포지션 끌래 환매수 강하게 들어가면서 그때 그 손 들었던 가격이 1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이 100만 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가 네. 뭐가 있어야 될까? 그럼 지금 기댈 수 있는 게 개인의 수급인데 네.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나오고 나서 개인의 수급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개인 수급이요. 예, 수급.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수급 보시게 되면 네. 여기 나옵니다. 예, 네. 개인의 수급 보시게 되면 들어옵니다. 네. 지금 11월 금액으로는 이 정도. 네, 11월 6일 날 네. 개인들이 열심히 팔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27,000, 57,000 하면서 다시 들어왔죠. 주식 잘하는데요? 네. 지금 떨어질 때 네. 열심히 사고 있잖아. 네. 이게 연속적으로 들어와줘야 돼요. 이게 연속적으로 들어와줘야 되고 그래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밑꼬리 달면서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계속 들어와줘야 되고 하나 찍은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에코프로 BM. 네. 근데 에코프로 BM은 약간은 셈법이 달라져요. 네. 에코프로 BM을 보시면요. 네. 연속적으로 들어왔나요? 안 아니죠. 들어오네요. 예. 퐁당퐁당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예. 참 이게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그래도 매수가 이때 더 많이 팔았고. 많이 팔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샀다가 다시 또 팔아버리고 이러니까 개인들 수급을 대동단결 이게 나와줘야 최소한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아까 말했던 에코프로 BM 100만 원, 에코프로 100만 원, 네. 에코프로 BM 뭐 이런 부분이 뭐 30만 원,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계열은 개인 수급을 봐라. 개인 수급 봐야죠. 네. 연속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네. 왜냐하면 지금 업황을 보고 네. 그 다음에 뭐 실적 밸류를 보고 이런 게 나와줘야 기관이나 외인 수급을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이미 쇼커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첫날 슈팅 나오면서 상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고 보면 네. 결국 이 흐름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개인 수급이죠.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 그런 모습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늦다. 예. 예. 그 회복하는 데까지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신을 못 하겠다. 그러면 저 이렇게 생각해요. 포스코홀딩스 한번 볼까요? 저희 또 같이 많이 보는. 이건 포홀. 포스예요? 네. 포홀. 이거는 개인들이 집중 매수하는데요. 집중 매수했다가 다시 네. 또 팔아버리고. 근데 이날도 안 팔았어요. 이날도 매수로 잡히네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거의 최후의 보루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포스코홀딩스는 상한가를 못 갔잖아요. 그래서 예. 상한가 가려고 무지 집중 포격을 했는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상한가 갔고 포스코 퓨처엠은 상한가 갔으니까 네. 포스코홀딩스는 상한가 못 갔네? 싸네. 싸버리는 거죠.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네. 근데 제 주위에는 딱 그래요. 네. 얘는 상한가 갔는데 왜 얘는 못 가? 가야지 이러면서 대동단결하면서 끌어올렸는데 네.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 대비는 그렇게는 손을 안 본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내 단가 대비해서 2차전지 관련된 쪽을 한 20%, 25%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를 네. 3년 이상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지금보다 3년 더 늘어나고 좋아지고 거기에 장기적으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냥 그대로 가져갈 것 같아요. 네. 더 사지도 말고 더 팔지도 말고 네. 그냥 가져갈 것 같고 네. 그렇지 못하신 분들 그냥 트레이딩으로 고점에 물렸다. 네. 혹은 관련해가지고 누가 사라 해가지고 그냥 확신 없이 샀다 이러신 네. 분들은 그냥 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얼마만큼 기간 조정이 길어질지도 모르고 네. 어디가 바닥인지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회비용과 저는 보유필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아예 저는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줄여요.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신자가 아니신데 지금 가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네. 장기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는 거예요. 네. 그냥. 장기. 예, 예. 근데 바둑도 아니고 장기. 장기 예. 나머지 네. 그냥 여타 뭐 종목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극재도 있고 네. 전액도 있고 분리막도 아, 있고 예. 뭐 여타 뭐 장비도 있고 등등등 네.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2차전지 밸류 체인 내에 있는 포스코 그룹주와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닌 친구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네. 저 같은 반등 나올 때 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내 핵심 본진만 지키기도 바쁜데 네. 내가 열심히 여기저기 뭐 멀티 뛰었던 네. 그러니까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멀티 뛰었던 네. 그 이것까지 챙길 정신이 없어요. 다 마우스 찍고 들어와라. 네, 예.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돼. 아, 예. 아니 본진에 리버드랍 떨어졌는데 이것부터 빨리 회복하고 일꾼 채우고 그다음에 여기 테크트리 다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죄송한데요. 이거 경제 사부고요. 아 그래요? 스타크래프트 방송이 아닌 무슨 거죠? MBC 미디어 온 이거 아닙니다. 아유, 그렇죠. 예, 이거 아닙니다. 온게임에 예. 이런 거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진호 어디 갔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은 박장현 대표님께서는 좀 압축하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2차전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